서울로 오기 전 시골 마을의 겨울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얼어붙은 대문을 열며 아직도 이 집이 살아있다는 듯한 착각을 하곤 했습니다. 문짝이 삐걱이는 소리가 제 심장에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혼자라는 게 이런 소리에도 귀가 기울여지는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집들은 하나둘씩 허물어지고 저녁이 되면 마을 길가엔 불빛도 드물어졌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서도 등불을 켜고 앉아 당신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지냈지? 혼잣말을 하다 보면 왜인지 눈물이 날 것 같아 한숨을 삼켰습니다. 가끔은 마당의 자갈 위에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양이가 지나가나 싶어 밖으로 나서면 그저 바람이었음을 깨닫고 허탈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손끝이 시려워 주머니에 넣어두면서도 여전히 가슴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혼자 계세요. 우리 집 근처로 오세요. 태윤이도 엄마 보고 싶어 해요. 딸 수연이의 목소리에는 설렘보다는 책임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치 오래 묵힌 짐을 꺼내는 것처럼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당신 사진을 다시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떠나야 할 것 같아. 이 집에서의 삶은 여기까지인가 봐. 며칠 뒤 커다란 상자들을 쌓고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닫힌 창문마다 손바닥을 대며 하나하나 눈으로 담았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도 낡은 우물도 그 위로 쌓인 먼지마저도 제 것이었습니다. 수고했다. 오래 버텨줘서 고마워. 짐을 싣고 나서자 트럭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출발했습니다. 저의 시선은 뒤로 멀어지는 집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바람이 불어 감잎이 몇 장 바닥을 스쳤습니다. 서울로 오는 길은 긴 숨을 쉬는 듯 고요했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서니 점점 높아지는 건물들이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 제가 설 자리가 있을까 문득 두려운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며칠 후 서울의 고층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차창 너머로 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연이는 서둘러 달려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죠? 이제부터는 제가 잘 모실게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고 층수가 올라갈수록 제 가슴도 함께 무거워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새하얀 벽지의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이따가 짐은 차근차근 정리할게요. 손자 태윤이는 잠깐 얼굴을 내밀고는 스마트폰에 눈을 고정한 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멈춰선 채 왠지 모를 서늘함에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시면 편하실 거예요. 아무 걱정 마시고 쉬시면 됩니다. 수연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자꾸만 손끝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 앉아 있자니 낯선 공기 속에 심장이 쪼그라드는 듯 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바깥에는 빌딩 숲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내 세상일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여기 생각보다 더 차갑네. 그래도 잘 지내보자. 서울에서의 첫 주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설렘보다도 낯설미 더 컸습니다. 창문을 열면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자동차 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들이 제 가슴을 더 쓸쓸하게 때렸습니다. 아침마다 부엌에 서면 여전히 시골집의 나무 냄새가 그리워졌습니다. 여기 부엌은 번쩍이는 스테인리스와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손끝이 유난히 차가워지고 냄비를 잡을 때마다 미끄러질 것 같아 더 꽉 쥐었습니다. 수연이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머리를 질끈 묶고 가방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를 보며 엄마 이따가 태윤이 데리고 오실 필요 없어요. 학원 차가 다니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구나. 수고 많구나. 하지만 태윤이를 학원차에 태우는 그 순간조차도 제게는 무척이나 큰 의미였는데 그마저도 필요 없다니 마음이 뻐근했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조용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도 화면 속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저를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채널을 몇 번 돌리다 결국 꺼버렸습니다. 시골에 있을 때보다 더 외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득 감나무 아래에서 김장을 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김치 속을 비비며 손끝이 얼얼하던 그 겨울 그래도 웃음이 있었던 그때가 훨씬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태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제가 과자를 하나 건네자 태윤은 잠시 쳐다보더니 엄마가 그런 거 주지 말랬어요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손에 남겨진 과자가 어쩐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수연이는 저녁 식탁에서 엄마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안 먹어요. 그리고 애벌은 나빠져요라며 제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는 얼굴로 알겠다라고 했지만 속에서는 자꾸만 무언가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왔을까? 여보, 당신이라면 뭐라 하셨을까?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늘 곧게 세우던 어깨도 이젠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수연이와 통화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혼자 계세요. 우리 집 근처로 오세요. 그 말이 왜 그토록 따뜻하게 들렸던 걸까? 그 한마디에 나는 왜 이곳까지 온 걸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다시 고개를 들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끝난 건 아니겠지.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서울의 두 번째 달이 되자 더 이상 낯선 곳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진 건 풍경뿐이었습니다. 저 자신은 여전히 어딘가 서툴렀고 갈 곳 없는 마음만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수연이는 분주했고 태윤이는 스마트폰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엄마, 왜 태윤이 숙제를 손대셨어요? 요즘 학교는 이런 방식 아니에요. 괜히 애 헷갈리게 하시면 안 돼요. 수연이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한층 더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손에 쥔 연필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아, 미안하구나.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하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얼어붙은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지. 그날 밤 태윤이 방문 앞에 서서 문틈 사이로 불빛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뭐 안 건드릴게. 다음 날부터는 부엌에서도 거실에서도 발소리를 죽이고 다녔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에도 손대지 않고 집안일을 하려다 말고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오후 집안에 혼자 남아있다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볼이 더 퀭해지고 입가의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게 나였나? 그날 저녁 수연이가 퇴근하며 무심히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부터 태윤이 학원 데려다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일이 늦어져서요. 저는 잠깐 머뭇거리다 웃었습니다. 그래, 그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도와달라고 할 땐 이렇게 쉽게 말하면서 침대에 앉아 한참 동안 무릎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고 가슴속에선 답답한 덩어리가 계속 부풀어 올랐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 집에 온 게 잘한 걸까? 잠시 후 저는 스스로를 달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잘해볼 거야. 내 방식대로 천천히. 태윤이를 처음으로 학원에 데려다 주던 날, 저는 아침부터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손끝이 떨렸습니다. 옷매무새를 몇 번이고 다듬고 신발끈을 묶었다 풀었다 하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괜찮아. 이건 내가 잘할 수 있어. 태윤이는 무심히 제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할머니, 학원 끝나면 바로 집에 가요. 다른 데 가지 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바로 올게. 하지만 마음속에선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학원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며 서 있자니 수많은 부모들 틈에서 저만 더 작아 보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저를 보고 지나갈 때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기서도 나는 어울리지 못하나. 수연이는 그날 저녁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태윤이 잘 봐주셔서 고마워요. 근데 혹시 다른 엄마들이랑 너무 얘기하지는 않으셨죠? 요즘은 좀 조심해야 하거든요. 저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어.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뭘 해도 뭐가 문제야. 며칠 뒤 집에 혼자 앉아있던 오후였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에 문 쪽을 바라보니 수연이가 예상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태윤이한테 옛날 얘기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싫어해요. 그리고 간식도 너무 주지 않으셨으면 해요. 제가 부탁드린 것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알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그 말이 입 밖에 나오자마자 왠지 모르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냥 말하지 말자. 가만히 있자. 그게 낫겠지. 하지만 가슴속 어디에선가 조그맣게 일어나는 반항심이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나도 사람인데. 그 말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다가 끝내 입술 안쪽에서만 맴돌았습니다. 서울의 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피어나고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녔지만 저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수연이가 회사로 급히 나가고 태윤이는 혼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 학교에 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식탁을 천천히 쓸어보다가 문득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집은 왜 이렇게 차갑지? 몇 주째 수연이와의 대화는 짧아졌고 태윤이와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그들이 필요로 할 때만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수연이의 방에서 메모지를 보았습니다. 엄마, 적당히만 도와주세요. 너무 간섭하시면 불편해요. 그 한 문장을 읽고 나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 결국 귀찮은 존재였구나.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있던 수연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부담을 줬니? 미안하다. 수연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요즘 회사 일도 많고 제가 예민했어요.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더 시려왔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문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들 바쁘고 힘든데 왜 나는 자꾸 기대하려고 하지? 며칠 뒤 수연이가 야근을 한다는 연락을 남기고 태윤이와 단둘이 집에 있던 날이었습니다. 태윤이에게 말을 붙였지만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스마트폰만 만졌습니다. 태윤아, 할머니랑 같이 간식 만들까? 됐어요. 그냥 게임할래요. 그 대답에 저는 잠시 웃어 보였지만 눈가가 시큰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아. 부엌에 혼자 서서 아직 덜 마른 수건을 꼭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난 그냥 그림자구나. 잠시 후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아직 끝난 건 아니야.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그날 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내 자리 찾을 거야. 꼭. 서울의 밤 공기가 이상하게 더 서늘하게 느껴지던 날이었습니다. 수연이는 며칠째 야근에 시달리고 있었고 태윤이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가 곧 꺼버렸습니다. 화면 속 소란스러운 소리가 제 마음을 더 어지럽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컵을 씻는데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제 뭐라도 하고 싶다. 그날 밤 방에 누워 천장을 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지? 왜 이렇게까지 작아진 거지? 다음 날 아침 태윤이를 깨워 학교에 데려다 주려는데 아이가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냥 안 가도 돼요. 엄마가 한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하지만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무릎이 풀려 앉아버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눈치만 보게 됐을까? 점점 숨이 막히듯 답답해져 결국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뒤편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와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세상 같았습니다. 다들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그때 옆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 한 분이 저를 힐끗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뵙는 얼굴인데 어디 사세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웃었습니다. 아, 네. 바로 저 건물에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여긴 생각보다 사람들한테 말 붙이기 쉽지 않죠.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지만 그 순간에도 마음 한켠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어. 그날 밤 방 안에서 불을 끄고 앉아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서 견딜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수연이가 퇴근하자마자 문을 세차게 닫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반찬을 정리하다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연이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깊게 한숨을 쉬더니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저는 불안한 마음을 숨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수연이는 거실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을 고르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너무 버거워요. 엄마가 도와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아서 저랑 태윤이도 힘들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저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시려지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크게 부서졌습니다. 결국 짐이었구나. 그날 밤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자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냥 잘해보려 했을 뿐인데. 베개를 끌어안고 흐느끼면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태윤이는 아침 식탁에 앉아 제 눈을 피하며 말했다가 이내 스마트폰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젠 정말 끝인가? 그날 오후 저는 문득 감나무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 길로 밖으로 나와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시골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가는 도시의 풍경 속에서 저는 자꾸만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된 거야, 왜? 고개를 떨군 채 버스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차라리 그냥 돌아가지 말까?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낼 수는 없어. 버스가 도착한 곳은 오래전 제가 떠나온 그 마을이었습니다. 내리자마자 코끝을 스치는 공기가 달랐습니다. 흙냄새와 바람의 서늘한 기운이 낯설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발걸음을 옮겨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담벼락 아래에 핀 민들레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문을 밀자 삐걱이는 소리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소리 아직 그대로네. 마당에는 여전히 감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가지마다 어린 잎이 돋아나고 그 아래로는 잔디가 엉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나무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 손바닥을 대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서 있었지. 감나무에 기댄 채 하늘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긴 왜 이렇게 따뜻하지? 그때 마을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저를 보고 놀라며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 오셨네요. 서울에 계시다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머뭇거리다 웃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긴 늘 그대로예요라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감나무 아래에 앉아 흙을 한 웅큼 집어 손안에 쥐었습니다. 여긴 날 그냥 놔두는데.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문득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수연이의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고 화면만 바라보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어디예요? 집에 없어서 너무 놀랐어요. 그 목소리에는 놀람과 함께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감나무 좀 보러 왔다. 수연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냥 돌아오세요. 저희가 엄마를 그렇게 만든 거라면 죄송해요. 그 말에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했네. 감나무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돌아가야겠지.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풍경 속에 감나무 아래서 느꼈던 따스함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돌아가야지. 아직 내 자리가 거기니까. 버스가 도착하자 수연이가 아파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본 수연이는 달려와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까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수연이의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괜찮다. 나도 내가 왜 거기까지 갔는지 생각해 봤다. 우리 이제부터는 같이 해보자. 수연이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윤이 방 앞에 서 있자 아이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를 보자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미가 더 미안하다. 앞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해줄게. 태윤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근데 같이 놀아줄 거죠?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놀자. 그날 밤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그래, 난 아직 여기 있을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다음 날부터 저는 아침마다 태윤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는 함께 숙제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원에 나가 연을 날리고 동네 작은 가게에서 간식을 사며 태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수연이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계셔서 저희가 버틸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고맙다.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돼서 그날 밤 창밖에 가득 핀 벚꽃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난 아직 필요한 사람이야. 그리고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이야.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태윤이를 깨우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 일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으면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아이 기다리려면 일찍 나와야죠. 그렇게 말하며 웃는 제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 가자는 이웃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같이 가요. 거기서 봉사도 하고 재미있는 일도 많아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경로당 안에는 환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바느질을 하고 함께 음식을 만들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긴 나도 숨 쉴 수 있는 곳이네. 태윤이와 함께 작은 텃밭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흙을 만지고 새싹이 올라오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수연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계셔서 저희가 버틸 수 있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너희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거야. 그날 밤 창밖에 가득 핀 벚꽃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알겠어. 여기가 내 자리야.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아직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이야. 여름이 오기 전 저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수연이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잠깐 바람 좀 쐬고 오려고. 예전부터 가보고 싶던 곳이 있어서. 수연이는 제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연락 꼭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기차를 타고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래, 이 바람이 그리웠지.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바닷가를 한참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어우러져 마음속이 고요해졌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해도 되겠네. 바다를 바라보며 발밑에 모래를 손가락으로 쓸어보다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창문을 열고 저 멀리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수연이와 태윤이의 사진을 꺼내어 한참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고맙다. 덕분에 나도 이렇게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 다음 날 아침 저는 노트에 짧게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를 한 번 더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정말 괜찮아.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 수연이와 태윤이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훨씬 좋아 보이세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덕분에 좋은 시간 보내고 왔다.
태윤이는 제 주위를 빙빙 돌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엔 저도 같이 가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음엔 꼭 같이 가자. 며칠 뒤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오는 길,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해가 비추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참 오래도 걸렸네. 이렇게 웃게 되기까지. 저는 손바닥을 펴서 하늘을 향해 들어보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가장 먼저였어.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노트에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있고 내일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창문을 열자 저 멀리서 불어온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방 안가득 머물렀습니다.